저는 성관계 시간이 남들의 2~3배 정도 오래 합니다. 그렇기에 늘 약한 여자를 만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 몇 명의 여자가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말라깽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여자가 있어요. 너무 말라서 몸이 일자형인데 저는 마른 형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난 여성입니다. 처음 그녀를 본 곳은 게임방이었어요.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말랐는지 몰랐고 그저 늘씬하구나 정도였습니다. 예쁜 얼굴을 가진 여자라 게임방을 나가는 그녀를 보고 따라가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성취한다는 말은 늘 실감합니다. 안 주면 많은 거고 주면 좋은 거고 몸무게가 평균에 비해 한참 미달되는 여자였고 이름이 정민이라 하더군요. 정민이와 관계 시에는 항시젤이 필수였습니다. 중간에 아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오르가슴을 한번 느낀 정민이는 바로 물이 말라버리더군요. 그러면 마른 순간부터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정민이의 그곳이 퉁퉁 부어오릅니다. 부어오르는 수준이 너무 심해서 관계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관두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본 후부터는 미리 쟤를 항시 구비해서 다녔어요. 보통의 다른 여성들은 안 그런데 유독 심한 여성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곳이 마찰로 인해 붓기 시작하면 보통 때보다 4에서 5배 부어 입술이 퉁퉁 부어있는 사람처럼 그곳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부은 거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정말 웃기기도 했습니다. 매번 그러지는 않지만 종종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관계를 멈춥니다. 그렇게 부어 있다가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해져 있더군요. 정민이를 만나보고 왜 남자들이 마른 여자들을 좋아하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통통한 스타일을 좋아했던 저는 마른 여성과는 아예 시도도 안 해보았기 때문에 마른 여자는 별로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민이를 만나보고 나서야 그때부터 저희 생각을 바꾸게 되었죠. 마른 체형의 여자는 안 되는 체위가 없다. 즉, 모든 체위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통통하거나 약간 뚱뚱한 스타일은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살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체위가 있더라고요. 정민이와 저는 자연스럽게 파트너가 되었고 잠은 같이 자지 않았습니다. 가끔 잠을 자곤 했지만 정민이에게 남자가 생기면서부터는 같이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정민이와는 낮 전문이었습니다. 밤에 했던 것보다 낮에 한 횟수가 더 많습니다. 한 번은 저와 하면 가끔 붓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평소보다는 2배 이상 더 부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찔러보면 뭔가 빵하고 터질 것 같이 부어 있었어요. 신기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여주었지요. 정민이도 이번은 다른 때보다 심하게 부었다며 말을 하지만 하루만 지나면 붓기가 빠지기에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듯 조금만 과하게 하면 부어버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민이와 반대로 약간 통통한 여자가 있습니다. 연이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과 하고 나면 무조건 살이 찢어집니다. 과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살성이 약해서입니다. 여성은 전혀 아파하지 않아요. 이걸 알고 난 후 관계가 끝나면 자동으로 확인을 하곤 했습니다. 질과 항문 사이에 있는 살이 항시 찢어졌다 붙었다 반복하더라고요. 과하게 심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관계를 가지면 살짝 찢어지곤 하네요. 심하게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 거는 아니고 피나기 전 단계라 해야 하나. 피는 안 나지만 살이 살짝 찢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부분만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거짓말을 해도 그 부인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전날 잠시 연락이 안 됐다. 다음날 만나서 그곳을 확인해보면 여지없이 찢어져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것 때문에 저를 속일 수가 없어서 나중에 오픈하게 된 경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몸을 가진 여성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일부러 찾아낸 게 아니고 만나다 보니 남들과 다른 게 보이더군요. 이 선생님은 콤비 세트였습니다. 심하게 관계를 가진 날은 그곳이 퉁퉁 부어올라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완전 심하게 부어오르는 게 무슨 병인가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라고 했으나 별이라니더군요. 과하게 물이 많은 여성. 물이 많은 여성을 많이 보아왔지만 특이하게 2명이 떠오르더군요. 이 2여성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여성은 다한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었어요.
다한증은 손이나 발에 땀이 많이 나는 거를 다한증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은 그곳에서도 엄청난 양의 물이 나오더라고요. 팬티를 여분으로 2개를 핸드백 깊숙이 넣어 다니는 여성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이 여성은 신기할 정도로 물이 많이 나온 여성 중 하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변이 흐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뭘 하지도 않아도 옆에만 있어도 몸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손이야 그렇다 쳐도 다한증과 그것과 연관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의아했습니다. 관계 전부터 과하게 흘러나오는데 관계 시는 그냥 침대 시트가 다 젖어버립니다. 수건은 필수예요. 수건도 한 장이 아닌 큰 수건을 2겹으로 해서 깔아야 그나마 시트에 묻지 않아요. 이 여성과 관계 시에는 수건을 잘 활용해야 해서 상당히 신경 쓰이곤 했습니다. 러브호텔이야 신경 안 쓰지만 집에서 하는 날은 온통 수건에 신경이 쓰일 정도로 과하게 나오더군요. 여성도 그런 이유를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 시에 알아서 수건을 활용하더군요. 물론 젤은 필요가 없지요. 너무 많은 양이 나오니까요. 또 한 명도 수원에 사는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은 그냥 흐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신기한 무언가가 포착이 되면 늘 실험을 해보았거든요. 한 번은 관계는 가지지 않고 일부러 애무만 해보았습니다. 와, 놀라울 정도로 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냥 흐르는 게 보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뚫어져라 보기도 했지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흘러나오는데 별명을 샘물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흐르는 게 보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인터넷을 찾아보았지만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 두 여성은 늘 저희 집에 오면 수건부터 몇 장을 꺼내놔야 하는 신기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두 여성들이 돌아가면 수건 빠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관계 시 오는 여자. 어릴 적 만났던 여성이었습니다. 20살 초반에 만난 여성이었는데 3달 정도 만나다 헤어진 여성이에요. 일본으로 이민을 가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약간 살집이 있는 이 여성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해서 자주 만남을 가지곤 했는데 특이하게 이 여성과 관계 시에는 일반 모텔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은 더더욱 안 되고요. 이유가 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웁니다. 처음에는 왜 우는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물어도 대답을 안 해줘요.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때린 것도 아니고 관계하는 도중에 오르가슴을 느끼면 그냥 웁니다. 눈물만 흘러내리는 게 아니에요. 신음소리를 내면서 웁니다. 밖에서 들으면 제가 폭력을 행사해서 여성이 우는 거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방음이 안 되는 모텔에서 관계를 맺었는데 모텔 카운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싸우면 안 된다고. 어이가 없어서 뭐라 대꾸할 말이 없더라고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신음소리예요. 이럴 수도 없고 해서. 아,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끊은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집에서 했다면 아마도 경찰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폭력 뭐 그런 이유로요. 그래도 저는 기분은 좋았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기는 했지만 듣는 저는 아주 좋았거든요. 우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좋았습니다. 우는 순간이 딱 오르가슴 느끼는 시점이거든요. 이 여성과 관계를 가질 때는 울었냐 안 울었냐가 중요해지더라고요. 어쩌다 하루 안 울면 서운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는 울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저를 보며 웃기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